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많은 박수와 환호와 또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겠어요. 그래서 가끔은 매일매일 가끔이 아니라 애터미 이렇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사는데요. 어제 저희가 진짜 국장 워크숍을 하면서 또 한 번 또 많이 느낀 점도 많고 또 그러면서 오늘 강의를 제가 뭘 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강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우리 총장님의 좌우 산하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인생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애터미를 또 잘 해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번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애터미를 해왔고, 어떻게 버티고, 또 어떻게 견디고, 또 어떻게 하니까 되더라라는 그런 저의 노하우를 좀 얘기해드리는 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애터미 한지 이제 보니까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저는 그런 인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살 인자, 잘 살 DNA.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어도 이 생각만큼은 항상 부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 어려운 정말 시골 동네에 이남 이녀 중에 막내딸로 태어났지만, 아, 저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돈을 항상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다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멘토인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개미와 배짱이처럼 논 게 아니라 정말 부지런하게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일을 짓고 또 겨울에는 그런 벽돌 쌓기를 하면서 또 겨울에는 물고기를 잡고 뭐 이렇게 돈 되는 일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항상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태어나서 3개월 어린이집 보내고 우리 둘째 태어났을 때 1년 육아휴직 한 거 빼고는 또 코로나 터졌을 때 잠깐 밖에 나가 사람 만나지 못한 거 빼고는 저는 매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걸 어떻게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환경이 들어가서 돈만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접할 때는요. 이런 네트워크나 다단계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조차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평생 내 노동 수입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내 주위에는 그런 분밖에 안 계셨어요. 물론 이런 네트워크나 다단계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에게 그 정보를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좀 봐줄 만한 얼굴로 또 봐줄 만한 이렇게 말빨로 여기 서 계시니까 되게 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저는 화장품도 안 썼고 해모임 건강기능식품 전혀 먹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워낙 좋은 걸 많이 먹고 자랐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화장도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적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신랑을 만나서 하고 우리 지금 스폰서님이신 한규비 총장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이 애터미를 전달했어요. 근데 굉장히 생소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총장님의 그 눈빛을 2년 동안 보면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진심이 전혀 안 느껴져요. 아니 왜 이렇게 가져간대 TV에 보면 그 난리인 다단계를 낳았는데 왜 소개하지? 그러면서 왜 사랑하고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지? 그게 이해감.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꽂히니까 핵심인 이 애터미가 전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끈질기게 좀 전에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저에게 그 얘기를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인연을 계속 찾아올까? 난 정말 못하는데 이런 일을. 근데 저 사람은, 우리 형님은 왜 나를 계속 이 애터미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내가 한 번은 들어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세미나장에 간 거지 절대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딱 세미나장 갔을 때, 아, 다른 세상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내가 맨날 함께 했던 이 회사 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지, 막 뚜껑이 날아가서 제품이 너무 좋아서 강의가 너무 좋아서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세미나를 듣고 이 애터미를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냥 저는 내가 출근해서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 일을 해서 받는 돈이 내가 진짜 땀 흘려서 버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뭐 의사,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이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버는 돈이라고 생각했지, 이런 일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인지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TV를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딱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거 하면 온 가족이 망한다. 네 주위에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는 남 얘기를 잘 듣지 않는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야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요. 하고 망한 사람들의 얘기를 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형님이 계속 오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아니, 솔직히 한 총장님이 남동생 와이프인데 나한테 사기치겠어? 라는 그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듣고 왔을 때 제가 절대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제품이 좋아서 어떤 분은 지인을 통해서 세미나를 듣고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 총장님은 사업을 해봤던 분이라 이 세미나를 딱 들었을 때 뚜껑이 완전 날아가신 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같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우리 올케가 들어도 얘도 뚜껑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미나에 한 번 가자고 저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세미나 한 번 듣고 뚜껑이 닫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 총장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싸가지 없다고 어떻게 한 번만 듣고 안 듣냐고 세 번을 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세 번을 들으면서 애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 번을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요 거기에 들으면서 우리 회장님이 네가 500이 필요하면 500번은 일을 하지. 왜 매일 200, 300번은 그 가서 하루도 못 쉬는 그런 일들을 막 하느냐. 지출에 맞춰서 수입을 벌면 되지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제 뒤통수를 딱 친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나는 12시간을 정말 쪼개고 우리 집에 어린이 애들까지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엄마가 애 키워야지 그 어린이집을 보내면 되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애터미 딱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회사도 그렇게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더니 또 그렇게 그런 다단계 하면서 애들을 또 그렇게 팽개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봐줄 거 아니면 입을 다물라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엄마지 당신이 아니야. 나도 남 얘기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물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애터미가 그럴 수도 있겠다.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였어요. 왜냐면 한총장 내가 나를 안내한 그분이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총장님이 돈을 벌지 않았다면 전 죽어도 안 했겠죠. 제가 보기에 고집이 엄청 세 보여요? 안 세 보여요? 절대 안 세요. 굉장히 세요. 절대 저는 한 번 하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한 일은 제가 될 때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금방 포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금도 이 애터미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변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흔들리거나 하진 않아요. 나는 내 아이들을 책임지고 우리 신랑을 책임지고 그리고 저 너무 훌륭한 우리 시부모님이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좋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시부모님한테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양쪽 집안에 우리 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애터미가 어쩌면 내가 괜히 거부만 할 게 아니라 좀 잘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이 애터미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한 시간이 한 3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내 일이 아니고 계속 우리 총장님의 일이었어요. 우리 형님의 일, 우리 형님이 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형님이 시키는 일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 일만 터지면 이제 모든 화살이 다 우리 형님한테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잘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노를 한 적은 없었어요. 우리 형님이, 우리 총장님이 뭔가를 딱 제시했을 때 노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리더스 클럽이나 본부장을 간 것도 그런 계획과 목표를 그때만큼 열정적으로 일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계속 해드려야 될까 고민했어요. 근데 초보자들도 들어도 괜찮고 지금 사업자분들도 괜찮고 지금 잠깐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가장 괜찮은 건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얘기하는 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이게 있잖아요.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라는 멘트가 있어요. 제가 수많은 오토 판매사 강의를 들었거든요. 회장님의 강의도 듣고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 강의 듣고 이혜정 임페리얼 강의 듣고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한결같이 그분들은 다 임페리얼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만 해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예전에 이덕우 임페리얼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이걸 얘기한들 실행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딱 애터미엔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반드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회장님이 얘기하셨어요. 시간 차이가 나서 그렇지 다 성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더 스펙이 좋거나 많은 사람이 안 그러면 부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이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요. 또 어느 순간에 정체가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엄청 많이 들었죠. 근데 꿈과 목표 설정이 1번이에요. 왜 꿈과 목표 설정이 1번일까요? 왜? 왜 꿈과 목표 설정이 1번일까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0번은 원래 없다고 하지만 저는 0번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들을 준비, 할 준비, 행동할 준비.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이 성공의 8단계가 복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준비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서 내가 시행착오도 겪고 그렇지 또 받아들이고 또 다시 1번부터 시작하고 이게 계속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은 이게 진짜 계속 이렇게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계속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서 이혜정 임페리얼님 승리 팔당에 들은데 또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이혜정 임페리얼님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항상 물어봐요. 너는 왜 애터미를 선택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당신의 꿈은 뭡니까?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왜? 를 꼭 물어봐요. 근데 이 왜를 찾지 못하면요. 절대 2번, 3번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애터미여야만 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왜 안 그만두고 계속 애터미를 하고 있는지, 이걸 진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꿈이 나와요. 꿈이 있는 사람은 안 늙는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꿈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게 꿈이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근데 꿈이라는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계인 거지. 먹고 사는 거에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딸
이걸로 살다 보니까 내 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와 다르게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뭐, 이건 아니지만 되게 시크하게 해줄 거 다 해주고 막 그냥 탁탁탁.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중학교 때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어요. 그 예전에는 그게 되게 좋은 직업이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나는 학교도 다니면서 돈도 벌고 싶고 사회 빨리 나서 돈을 벌고 싶고 이게 돈에 꽂히다 보니까 내 꿈은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하면서 진짜 많은 아이들을 봤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6살, 우리 딸이 4살, 아니, 아들이 7살, 우리 딸이 5살, 그 정도 애터미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들, 진천에는 애기 엄마들 애들이 다 그랬어요. 가장 어린 애가 100일. 근데 그 애들 제가 세미나장 가면 다 봐줬어요. 그 방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애터미를 통해서 또 내가 꿈꿨던 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잘 케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를 무서워도 하지만 되게 좋아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요, 제가 애터미에서 진짜 많이 하나하나씩 그래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 많은 분들한테 꿈이 뭐예요? 그러니까 꿈 단어 자체를 얘기한다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많은 분들이 꿈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 못 하시거든요.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거든. 근데 평생을 이렇게 엄마로 살던 갑자기 꿈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뭘 할 건데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그냥 나도 잘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진짜 친한 언니들한테 막 없다고 했을 때 그냥 마음 편하게 돈을 빌려주고 네가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갚아라 막 이렇게. 근데 1순위는 우리 가족이죠. 우리 시댁, 우리 친정, 우리 언니 오빠를 먼저 도와주고 그러려면 내가 돈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이 돈의 관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내 거 살고 적금 붓고 하면 저는 되게 돈이 많이 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한 달 먹고 한 달 살고 적금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돈에 대한 관념도 내가 꿈에 대한 개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개념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인생 시나리오를 잘 못 썼어요. 이 인생 시나리오가 나의 꿈이잖아요. 그냥 베꼈어요.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다 뭘 채우래.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돈 써놓고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돈만 있으면, 뭐 집도 저는 그렇게 막 뭐 효도, 교육, 뭐 취미, 봉사 이렇게 쓰는데, 뭘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앞에서 네가 타고 싶은 차를 그려라, 살고 싶은 집을 그려라, 뭐 교육은 어떻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난 그렇게 좋은 집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만족스러운데 또 해야 되나? 차는 전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잘 모르겠어. 무슨 종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 효도야 그냥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자주 찾아가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생생하게 뭔가를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기가 돈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여기는 효도가 1번이에요. 그리고 집, 차, 그리고 돈은 어차피 여기 뭐 다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인생 시나리오를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진짜 내 인생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그때 국장을 가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내 꿈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 야 그렇게 왜 써? 뭐 이런 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피할 필요도 쪽팔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정말 창피한 건요. 내가 이걸 써놓고 지키지 않는 게 사실 그게 더 창피한 거거든요. 그게 더 내 자존심이 낮은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착각하시더라고요. 나한테 말 한마디, 뭘 한 게 자존심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써놓고 내가 애터미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고 내 꿈을 얘기하고 그런 걸 못 지키는 게 사실 그게 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꿈을 잘 정립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다 반드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을 써야 돼요. 나는 어느 몇 년도에 몇 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페이를 벌 거고 왜 이 돈이 돼야지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과 시간을 더하면 이게 꿈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게 잘 정립이 되시면요. 예전 임페리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임페리얼 갈 때까지 꿈이 정확한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
목표가 정확하고 꿈이 정확하신 분들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남한테 말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 내 목표가 뭔지 그러면 그 안에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의 결단이에요. 결의 결단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결의를 하고 결단을 한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면 또 아니야. 또 나는 분명히 결의 결단을 한 것 같은데 또 하다 보면 아니야. 근데 박정수 임페리얼님은요. 자기가 결의 결단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는 너무 드라마를 좋아하신대. 근데 자기가 딱 애터미를 하는 순간 TV를 없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당분간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긴 시간을 안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했잖아요. 내가 2년 아니면 뭐 3년, 내가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 뭐 내가 팀장이 될 때까지 내가 이거는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결단이래요. 그냥 출근하고 내가 이쯤 하겠습니다가 결단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지 않는 게 결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TV 볼 시간에 가서 사람을 하나 더 만나고 내가 골프를 치러 가기 전에 사람을 하나 더 만나고 내가 놀러 갈 때 사람을 하나 더 만나고 이게 결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결단의 방법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정수 임페리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애점에 좀 몰입을 해서 내가 뭐가 되고 나서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 8시간을 일하잖아요. 저는 보통 12시간 일했거든요. 좀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제가 4시간을 더 한 거예요. 그 방법을 몰랐으면 저는 8시간만 했겠죠. 저도 편하게. 근데 4시간을 더 일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돈을 버는 게. 근데 애터미는 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진짜 많이 벌어야 300이에요. 하루도 못 쉬고 한 달 동안. 근데 애터미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되는 건지 알아. 방법을. 근데 이 결정하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계속 출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1번, 2번은요 절대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 거기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결단하는 게 맞는지. 내가 어떤 결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단을 했는지는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명단 작성이에요. 이 명단 작성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요 작성조차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천 사람이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청주에서 백화점 다니다가 어떤 언니가 진천에 되게 좋은 외국 회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 친구들 다 없어. 몇십 년 동안 못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 명단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총장님이 와서 네 친한 언니들 적으래. 근데 못 적었어요. 왜? 부담스러워할까. 내가 애터미를 하고는 있지만 그냥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쓰라고 하는데 못 쓰겠어요. 그리고 총장님이 가서 다 해주겠대. 얘기해주고 미팅해주게 돼요. 아니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친한 언니들이 있어요. 음, 음, 어, 김혜진, 이 언니는 지금 김혜진 국제 다른 김혜진이에요. 제가 백화점 다니면서 친했던 언니, 그리고 은미경,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본죽, 여기는 무슨 아동 옷가게를 했었어요. 이 두 언니를 딱 적어놓고 적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붙었더니, 근데 여기는 친언니가 암 땡땡을 엄청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써서, 근데 제가 그게 네트워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죽 제가 못하게 생겼으면 그 언니가 저한테 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겠어요. 하라고. 절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미나 들으니까 이 언니가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야. 이 미경이 언니가. 그래서 제가 우리 총장님한테 이 언니 막 설명했어요. 이 언니는 언니가 뭐하고 뭐하고 이 언니 성격 되게 좋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갔을 거 아니에요. 미팅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럼 저기 다른 사람 없니? 해서 없어요. 전 이 두 사람이 다예요. 그럼 마사지를 해주겠대 집에 가서. 더더기나 회사 사람은 소개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저것도 다단계에 빠져서 저런다고 칠까봐. 근데 제가 회사 사람을 진짜 두 명을요. 아니 저기 우리 형님이 화장품 하는데 마사지 해준대. 저는 마사지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괜찮아요 언니 저는 마사지 받아봐도 돼요? 이렇게 너무 흔쾌히.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집으로 가 야간 끝나고. 그래서 마사지를 막 해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이 친구들은 그때는 우리가 육종 케어였어요. 해모임. 이거를 하나씩 사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절대 사지 마. 야, 나보고 사주지 마. 너한테 부담 줄게. 왜냐면 그때가 이게 14만 8천 원이었어요. 두 개 다. 네 개를 사야 7만 7천 원에 살 수 있어. 근데 그때 방판 시절에 쓰고 우리 형님이 14만 8천 원에 파서 마진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늦게 알았잖아요, 그거를. 저는 2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우리 형님한테 20, 40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마진을 많이 보신 거냐고. 근데 저를 마사지를 안 해줬어요. 그 사기꾼 아니지만. 그래서 이 친구 사서 내가 뭐니까 언니 이거 너무 싸고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야 그게 싸? 그러니까 저한테는 비싼 화장품, 화장품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너 해물물 왜 사?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임신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는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영상을 보면서 언니 이거 뭔가 여자한테 되게 좋대요. 그래서 나 먹어보고 싶대요. 제가 너무 이 사는 게 너무 불안한 거야. 안 사야 되는데 왜 사지? 그러면서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단이요 진짜 없어요. 네, 그러면서 쭉쭉 하다가 이제 제가 애터미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유치원 엄마들이 있잖아요. 유치원 엄마들한테 절대 얘기 못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 저게 될까봐. 근데 아줌마들은 저는 회사 다니는 그런 문화를 몰랐어요. 어린이집 보내놓고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예지를 이제 유아휴직 하면서 1년을 집에 쉬었으니까 우리 집에 화장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하나가 이렇게 오더니 어머 언니 이거 애터미 화장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정색을 했잖아. 아니, 나 안 하는 거거든? 우리 형님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 애터미 화장품 쓰는 사람 처음 봐. 이렇게 얘기해서, 너 애터미 화장품 어떻게 알아? 하고 물어봤더니, 언니, 그 친구가, 어디지? 집이? 전라도 광주예요. 언니, 우리 엄마가 이거 옛날에 총판으로 24박스 사가지고 우리한테 싹 뿌렸잖아. 저 그래서 이거 엄청 썼어. 근데 언니 이거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기한데 걔도 신기한 거야. 애터미를 쓰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해서 제가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친구가 언니 나 근데 애들 보내고 할 일이 없는데 그냥 학원비라도 뭔가 보자고 빵집을 할까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제가 교육을 계속 들었잖아요. 야, 나 애터미 사무실에 있다.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갈 건데 너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무튼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간다고? 가서 보는데 그 친구는요. 언니 나 이거 그냥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아니야, 하면 안 돼.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말리는 일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이 없고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 명단이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썼죠? 그 애기 엄마 했죠? 그 애기 엄마 밑에 또 애기 엄마가 달리고 쭉쭉 달리는 거예요. 그 애기 엄마들이. 그러고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야, 너 같은 애들 엄청 많아. 근데 저는 왜 너 같은 애들이라고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나 같은 애들이 뭔데? 우리 바로 뒷집에 사는 친구거든요. 유산균이 저희가 4박스 들어있잖아요. 한 박스만 사겠다는 거. 안에 들어있는 거. 내가 얼마다 5만 2천원이니까 야 뭐 이렇게 비싸? 이러고 제가 야 우리 4개월치인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가 14,000 얼마라고 했다는 거야. 제가 우린 14,000원짜리 유산균 없는데? 그랬더니 그 아줌마는 자기가 사서 한 꽉을 그냥 팔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해서 옆했어. 넌 절대 회원가입 내가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걔 회원가입 안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회원가입 해야 돼. 그때는 정말
저는 그렇게 했죠. 나 같으면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 나 같으면 친구가 한다는데 그 유산균 하나 사주는 게 뭐가 그렇겠다고, 그거를 뭐, 너 같은 사람이 맞냐, 그 얘기를 왜 하지?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또 걔 생각은 다르니까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걔 생각은 또 있겠지. 그래서 걔가 지금 밉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명단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간 거죠. 멀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할 사람을 찾잖아. 애터미 할 사람. 애터미 할 사람이 아니라 쓸 사람을 먼저 찾아야 돼요. 소비자를. 근데 우리는 가면 뭐라고 해요? 야, 애터미 너무 저부터 시작하죠. 그럼 명단 작성이 안 돼요. 명단 작성은 그냥 아무나 다 쓰는 거예요.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 내가 잘 가는 미용실, 내가 잘 가는 식당, 내가 잘 가는 뭐 주유소, 내가 잘 가는 커피숍, 내가 잘 가는 술집, 뭐 등등등. 왜? 우리는 거기 가서 아무런 조건 없이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돈을 내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뭐 피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이 많이 우리가 막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할 사람을 계속 찾으니까 안 돼요. 저는 제가 옷가게를 이제 가서 그 언니랑 되게 친해지면서 그 언니가 이제 부업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래서 난 절대 애터미 안 한대. 제가 뭐라고 했더라? 언니 절대 애터미 못해. 언니 성향은 절대 애터미랑 안 맞아. 애터미 절대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언니가 나한테 한참 며칠 있다가 근데 너 잠깐 와보래서 왜? 그러니까 근데 너 나 기분 나쁘다는 거야. 왜? 왜 나를 그렇게 단정해서 절대 못할 사람이라고 하냐는 거죠. 내가 언니가 절대 안 한다며. 그러니까 나도 절대 시킬 생각이 없어 언니를. 그러니까 옷가게나 계속해. 내가 여기를 계속 와야 되니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옷가게를 계속해.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나한테 소개나 시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처음에는 얘가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본인도 편하고 나도 편하잖아요. 나는 절대 시킬 생각이 없는데 본인이 먼저 생각해. 제가 날 애터미 시키면 어떡하지? 자꾸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몇 번 가자고 얘기했고 뭐 제품도 있고 가자고 했어. 그럼 그 언니들은 오긴 해요. 근데 시킬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애터미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업자로도 남겨놔야 될 사람이 있고 진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낼 사람이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개념이 좀 생겼어요. 다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있잖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요. 더 하게 된다니까. 소개도 더 하고. 저는요, 언니 잘 봐. 언니랑 똑같은 사이트에,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보상 플랜을 갖고 이 쇼핑몰을 나는 쇼핑몰에서 애용을 하고 있거든. 근데 언니도 마찬가지야. 내가 회원가입 해주는 순간 언니한테 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줬어.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언니는 이 옷가게 차릴 때 얼마를 투자하고 언니가 맨날 서울 가서 제품을 떼줘. 우리는 내가 제품 뛸 필요도 없어. 우리 회사에서 모든 제품을 딱딱딱 실어줘. 그때 좋은 제품은. 그러면 내가 왜? 근데 언니 나는 얼마를 벌고 언니는 7만 원을 버는 거야. 잘 생각해봐. 선택은 언니가 하는 거야. 그런데도 못하겠다고 하면 언니가 그냥 부업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언니도 기분 안 나빠요. 왜 하면 안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할 사람이 아니라 쓸 사람을 찾으면서 명단을 체크해서 A, B, C로 나눠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완전 부정적인 사람. 등급을 나눠서 나이, 제품, 이 사람이 어디인가 관심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완전 부정적인 사람은 내가 혼자 가서 현장 체험을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현장 학습은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아무리 가서 말을 잘하고 아무리 비전이 되고 뭘 해도 그거는 스폰서님 거예요. 내가 현장 경험이 많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스펙은 올라가고 나의 퀄리티는 더 높아지거든요. 스폰서는 그냥 그때 함께 해주고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지 현장 그 경험까지 나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이니까 어차피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기분 안 나빠요. 대부분 10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래 내가 너 사줄게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찾았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그걸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거절이에요. 기대하고 가지 마세요. 저는 기대해서 엄청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 안 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사업자 나오면 대발이라고 하잖아요. 절대 기대 안 합니다. 그분이 행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끝까지 끈질기게 보여줘야지 그때 믿어요.
그게 엄청나게 좋은, 저는 제가 배운 게 딱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나오면 그때 스폰서와 함께 가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4번에 만남과 초청이잖아요. 만남과 초청을 통해서 이분을 애터미의 비전이나 이런 걸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없어. 절대 내가 너 성공시켜줄게 주자 말을 하지 마세요. 성공 못 시켜요. 우리는 회장님도 성공 못 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시키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하고 방향 같이 제시해주고 그 대신 함께는 옆에는 꼭 있어주겠다. 너와 나와 그 꿈이 맞고 임페리얼까지 가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약속만 있다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옆에 힘들어도 함께는 해주겠다.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널 성공시켜주겠다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믿지 마세요. 그건 다 뻥이에요. 절대 성공시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과 만남을 한 다음에 저희가 5번이 뭐죠? 사업 설명입니다. 보면요. 우리 이더우 임페리얼님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과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정확해야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사업 설명을 내가 해야 될까요? 스폰서님이 해야 될까요? 회장님이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공자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요, 다 나로부터 시작이에요. 무조건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업 설명 어렵게 생각하시면 진짜 어려워요. 근데 회사 PPT도 다 있고요. 보시면요, 다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회사, 제품, 보상 플랜, 그리고 비전.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왜 성공하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얘기하는 게 사업 설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사업 설명도 있지만 제품 사업 설명도 있고요. 그냥 보상 플랜만 하는 사업 설명도 있고 그때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사업 설명하면 돼요. 제품 얘기했다고 사업 설명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구장창 제품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방판이에요. 그럼.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방판처럼 제품 얘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돈 얘기만 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적절하게 회사나 제품이나 마케팅 그래서 그 소비자들 아니면 애터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얘기만 계속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분위기도 보고 그 사람이 지금 느낀 이 표정도 다 읽으면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 돼요. 너무 듣기 싫은데 계속 얘기해봐. 미쳐 죽어요. 그거 진짜. 1시간, 2시간씩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하잖아요. 중간일을 너무 오래 하면 힘들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이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 눈을 마주치고 그 감정을 같이 공감하고 내가 그 감동을 같이 공감해야지 이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간이 할 때도 30분, 뭐 40분짜리 현장 가서도 그 5분짜리 우리 이동트램 이렇게 5분짜리, 15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지금 2시간 너무 기니까 이렇게 나만의 사업 설명을 만들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건 내 거예요. 진짜 내 거.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내가 딱 해놓으면 임페리얼 갈 때까지 써먹는 사업 설명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걸 해야 된다고 너무 힘들죠. 근데 매일매일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 이거밖에 없어요. 뭘 더 알려줄래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내가 하루에 몇 명 하는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임페리얼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업 설명을 왜 하루에 한 달에 15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나는 이 꿈의 이 시간이 없는데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사업 설명을 이틀에 한 번 할 걸 난 하루에 3명도 해도 되고 2명도 해도 돼. 그건 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빨리 땡기고 싶으면 내가 사업 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성장은 빨라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장하는 건요. 사업 설명하고 초대밖에 없어요. 만남과 초청. 내가 세미나에 얼마나 많은 내 파트너를 초청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아무나 막 데리고 오지 마세요. 회장님이 이번에 얘기하셨죠. 아무나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제는 우리가 없는 사람들 되게 힘든 분들은 좀 나중에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간절하고 이 간절함이 통하고 좀 중간 중산층 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말 안 듣는 분들은 그냥 두래요. 그 사람들한테 힘 빼지 말고
진짜 나가보면 나랑 간절함이 똑같은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널리고 널린 거래요. 100명 만났는데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린 100명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안 되면 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관리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아서 또 애터미 비전을 주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젠 글로벌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설명은 진짜 필수예요. 언제까지 스폰서가 붙어줄 수는 없으니까 좀 이렇게 잘 체크를 나만의 사업 설명을 이렇게 센터나 아니면 계속 연습하세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총장님은 이렇게 거울에 베란다 거기다가도 한다고 하잖아요. 회장님은 강아지라도 놓고 설명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6번이 후속 관리. 후속 관리 어렵죠.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면 몇 시간 내에 하라고 하죠? 48시간. 근데 48시간도 늦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24시간 안에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제품 그냥 주지 마세요. 아무도 도움 안 됩니다. 이 제품이 있잖아요. 그냥 주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절대요. 예전 임페리얼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악착같이 돈을 받았대요. 칫솔 한 꽉을 줘도 하나를 줘도. 근데 그런 분들은 악착같이 쓰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막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적당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제품을 막 후원해주면 그 사람들 절대 애터미 제품 안 사요. 처음에는 미안함이 있지만 감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뭐 그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성향에 맞게 하시면 되지만 저는 너무 많이 제품을 막 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앱솔도 그렇고 이브닝도 그렇고 그거는 체험을 시켜주는 거지 그냥 줘서 써봐라고 해서 절대 잘 안 써요. 체험 시켜주고 네가 진짜 좋으면 여기서 구입해서 써라. 그럼 내가 뭐 그냥 뭐 가면서 뭐 유산균이나 이런 거 조금 줘도 되고 파인자임 아니면 뭐 생필품 써볼 수 있게. 그러니까 메인 제품을 너무 막 주지는 마세요. 저는 그건 좀 반대하는 스타일이. 왜 저희도 엄청 많이 줘봤어요. 진짜 그거 팔면 한 판매사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지금 애터미 안 해요. 그냥 먹고 다 그냥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런 제품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후속 관리는 제품을 너무 막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뭐 우리가 후속 관리가 소비자 부업자들의 후속 관리도 분명히 있지만요. 스폰서 파트너들의 후속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이제 막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 이제 막 3개월 되신 분들, 6개월 되신 분들, 1년 되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팀장, 부장 이 나의 파트너들도 후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도 좀 알아주셔야 되고 지금 힘듦이 뭔지도 알아주셔야 되고 다 맞춰준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맞춰주는 분들은 다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좀 막 그렇다고 막 내는 게 아니라 좀 방목적으로 키운 애들은 자립심이 커서 되게 잘 커요. 근데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기대게 돼요. 기대 심리가 되면 서운하게 되고 서운하면 애터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못합니다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할 필요도 있어요. 후속 관리에 피해서 냉철도 해야 돼요. 여기서 저는 차가운 머리, 맞죠? 따뜻한 가슴.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부지런한 손발. 이게 우리 이성윤 박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잖아요. 머리는 무조건 냉철해야 되고 따뜻한 가슴으로 진짜 부지런한 손발. 이게 후속 관리 하시면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후속 관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스폰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 파트너 간에도 이런 후속 관리가 필요하고 소비자 그리고 부업자도 같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또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하면요. 피하지 마시고 무조건 클레임은 빨리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그렇게 왜 안티들이 딱 내 팬이 되면 완전 미친 듯이 완전 온리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애터미에도 물론 안티들이 있어요. 내가 제품 줬을 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제품이. 그러면 그걸 빨리 클레임을 빨리 해결해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후속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 7번은 상담입니다. 상담이 되게 어려워요. 그쵸? 저는 상담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은 경청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주면 돼요.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아우, 속상했겠다. 근데 이게 계속 그런 반복되면요. 그런 신세한탄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계속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은 경청할 때 꼭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계보도, 인생 시나리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게 있어야죠. 산으로 안 가요, 상담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제가 말할 기분 나빠요. 이거 상담하지 마시라.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끔 한 번씩 이랬어요. 그럼 아 그래 그렇겠구나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상담은 일 상담이에요. 일. 내가 성공으로 가는 이 일, 내 꿈을,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상담인 거예요. 누구를 씹을 상담이 아니고 뭐 하는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상담할 때는 계보도 인생 시나리오, 나의 하회 매출, 나의 우리 다 옛날에 배웠죠. 색깔별로 소비자, 부업자, 사업자 색깔별로 다 체크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내가 스폰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상담이 됩니다. 그러려면요 스폰서님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스폰서가 준비가 안 되는데 상담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과 상담을 해야 되는지 다 아시죠?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이런 오픈 미팅에 항상 오시고 지금 현장에 뛰어다니시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요. 그런 분들 스폰서들 하고. 그리고 스폰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쟤는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모든 달란트는 다 한 가지씩 있어요. 지금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할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꼭 상담하실 때는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상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8번이 복제입니다. 복제는 복사가 아니에요. 그냥 카피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네, 지금 안 하신 거, 지금까지 이거를 했다 안 했다 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매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나온 일은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있어. 내가 내 몸조차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 애터미 성공하자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는 없어요. 우리 애터미는 그거 통하지 않아요. 그냥 회장님이 말하는 대로 진짜 선한 영향력으로 애기 철학을 가지고 진짜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이 마음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방법이요 무지하게 많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이거 1, 2, 3, 4, 5, 6, 7, 8을 우리 나와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하고 있는지 이게 복제가 돼야 돼요. 위에도 하고 나도 하고 내 밑에도 하고 그럼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오토 판매사의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성공의 8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이걸 해야 내가 복제를 시킬 수 있지. 이 복제. 누구를 복제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복제했으면 좋겠어요? 스폰서를 복제했으면 좋겠다고? 누구를 복제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복제시켜야 돼. 회장님 같은 사람도 없고, 그분들은 다 한 분씩밖에 안 계셔. 스폰서도 한 개야. 한 개, 한 명, 한 분. 근데 내가 나를 복제해야 돼, 이 파트너가. 그래야지 우리가 들은 거 너무 많죠? 다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면서요. 그래요? 다 좋은 나무가 되고 싶어요? 좋은 열매가 열리려면 다 좋은 나무가 되고 싶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튼튼해야 돼. 그래야 내 가지에 좋은 열매가 열리죠. 썩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이거 내가 복제가 잘 돼야 돼. 근데 내 스폰서가 세미나도 안 가, 뭐도 안 해, 이것도 현장도 안 돼. 근데 스폰서 복제하고 싶어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대로 복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또 내 밑에 파트너를 그대로 복제시키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 팀이 만들어지면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일을 하시면 돼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좌우에 250에 250만 포인트가 뜨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이 꿈이 없어요. 진짜 명언이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이해도 임페리얼님이 판매사가 가장 밑에 직급이긴 하지만 임페리얼 갈 때까지 판매사가 없으면 임페리얼을 못 간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페리얼이 아니 모든 직급에 이 판매사가 너무 중요한 직급인 거예요. 근데 눈물도 가장 많이 흘리는 직급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직급이고 너무 그러니까 내 판매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 게임인 거예요. 그럼 내가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냥 임페리얼 가는 거 아니에요. 팀장 갈 때도 판매사가 필요하고 국장 갈 때도 판매사가 필요하고 모든 직급 갈 때 다 판매사를 몇 명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거를 진짜 달인처럼 해야 돼요. 판매사를 어떻게 도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내 밑에 파트너 어떻게 또 해야 되고 이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우리는 판매사 달인이 되시면 우리가 다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 설정은 무조건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이혜정 임페리얼 강의 들으면서 오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아직도 서 있지? 내가 왜 애터미를 떠나지 않고 아직 여기에 있지? 이제 단장님이 강의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왜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굳이 애터미여야만 해? 다른 일 너무 많잖아. 근데 너는 왜 아직도 애터미를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왜 아직도 애터미에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제가 갑자기 뭉클한 거예요. 아, 내가 처음에는 애터미에 꽂혀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애터미에 확신이 들고 나의 파트너들이 생기고 내가 함께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고 나를 저렇게 이끌어주는 나의 스폰서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잠깐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 오늘 오면서. 그러면서 아, 나도 또 다시 또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이해적인 표현도 그랬어요. 나는 임페리얼인데도 다른 사람 강의를 듣고 내가 성공 8단계를 또 다시 해봐야 되겠다. 파트너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고 실행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또 오늘 한번 열정을 또 받았거든요. 또 이렇게 쓰면서도 아, 그렇지. 또 내가 뭔가를 잊고 있었구나. 아, 내가 잠깐 뭔가를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나의 꿈,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난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우리 집 오면 마음껏 막 먹이고 싶고, 우리 집에 올 땐 되게 편하게 왔다가 좋은 공기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또 나의 꿈을 또 새록새록 또 이 모든 세포를 또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끌려다닐 생각도 없고 나의 인생 나의 꿈이잖아요. 누구한테 꿈을 뺏길 생각도 없고 누구한테 의존할 생각도 없고 하지만 함께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진짜 나의 꿈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꿈을 향해서 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직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열정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온리요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 또 줌을 통해서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원하는 또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